유튜브 라이브 신청자분들도 지금 택배비로 이제 그 택배비를 이제 학원 부담으로 해가지고 무료로도 다 발송해드리니까 이 해당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걸 다 발송해드리니까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참석 당일 이제 결제 금액 추가 10% 할인은 실강이나 동영상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금일 그 결제를 하셔도 되고 카톡 채널에 프라임 공인노무사라고 치셔가지고 그 원하시는 어떤 그런 수강 과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추가 10%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할인 쿠폰을 내일 이제 오후 5시까지 해가지고 다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신청해서 내일까지 조금 유예해가지고 뭐 유튜브 라이브도 이제 동일하게 다 해당 사항입니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항목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민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황보수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펜은 이걸로 쓰는 거?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법 프라임법학원에서 민법 담당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얼굴 아까 특강 시간에 뵌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 얘기가 될 수 있어갖고 2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7분에 탁 컷을 잘 해야 그래야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하신 대로 좀 초시생들이 많겠지만 1차를 준비하는 올해 25문제 중에서 40문제로 변형되면서 단지 문항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물어보는, 지엽적인 판례를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민법을 좀 공부한 사람만 걸러내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가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채권법을 비중 있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 같은 경우는 민총 20문제, 물권 20문제, 근데 제가 작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40문제 변형되면서 1차에서 확실하게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에서 내기 때문에 채권법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채권법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민총 15문제, 채권법 25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인노무사 1차 민법을 준비하던 그런 마인드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로 준비해서는 민법을 필요한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총만 좀 보고 그다음에 채권 강론에서 기출문제 몇 개 풀고 뭐 임대차 다 버리고 채권 총론도 어려우니까 뭐 다 버리고 절대로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확실하게 다시 짜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민총 15문제, 그다음에 채권 25문제인데 우리가 60점 이상 득점하려면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근데 민법에서 60점 갖고 안 돼요. 사법법이 불이타로 나와버리고 다른 과목에서 40문제로 다 늘어나서 미시적인 아주 지엽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 필요한 득점을 못해요. 그럼 민법이 효자 과목으로 등극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은 60점 정도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70점 이상 80점대까지도 민법은 장기 기억을 갖고 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을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나눠줄 수 있도록 전략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 쪽지 15문제를 다 맞힐 자신이 있어요?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소멸시효도 사례로 냈어요. 무려 40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를 7문제나 냈습니다. 근데 그 사례형이 질문 중에 변리사랑 세무사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떠냐, 1월 달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만큼 어려운 사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7문제 사례를 다 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게임에서도 치트키가 있듯이 우리 민법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치트키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 치트키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맥락이 있고 기본이 돼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불이타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뭐 채권자 대위라던가 소멸시효 사례라던가 그거 어디서 컨트롤 카피해서 냈냐. 1월 달에 변호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에 있었던 걸 그대로 지문도 기억 니은 안 바꾸고 컨트롤 카피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트키는 뭐냐면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출문제를 노무사에 국한했죠. 노무사 기출 몇 개 좀 해갖고 이게 변형돼서 정지문을 오지문으로 내고 오지문을 정지문으로 내니까 이렇게 하자.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출 있죠. 인접시험.
그리고 인접시험이라고 했던 뭐 세무사라던가 뭐 변리사라던가 요 정도의 자격증 그런 시험에 민법 시험에 국한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원행시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뭐 1월 달에 바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요런 사례까지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개 사례 중에서 4개 이상은 득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형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민법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게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세모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옳지 않아. 그럼 득점하는 거거든요. 그 판례 하나만 알아도. 근데 옳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쉬운데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의외로. 근데 옳은 거 골라라가 40문제 중에서 저 이런 시험 처음 봤어요. 변호사 시험 30문제, 35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라가 40문제 중에서 17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분석을 시간을 또 빨리 안 배워야 돼. 그래서 나한테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은 장기 기억이니까 뭐 1월부터 준비한다? 예년엔 그렇게 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1차는 그 6시험 이제 맞고 그냥 합격하면 2차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차 공부를 등하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화수목 정도 우리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민법 강사님하고 다 하는 시간이 화수목이거든요. 저희 시간표가 화수목은요 가능한 한 민법에 집중해 주세요. 주 7일이잖아요. 그럼 4일 동안 뭐 다른 과목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배분한다 하더라도 화수목만큼은 민법에 올인을 하셔야 이걸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 중에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이해와 암기 중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민법이라고 하는 법학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학생들은 뭐 이해만 하고 많이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은 최종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이해가 바탕으로 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가서 계속 세모예요. 많이 들었는데? 이거 아는 판례인데? 이거 리딩 판례라고 해서 많이 풀었는데? 근데 결론은 세모야. 세모. 5번까지 밀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은 옳은 걸로 고르든 옳지 않은 걸로 고르든 낯선 지문에다 득점을 시켜버립니다. 처음 본 지문에다 왜 정답을 주죠? 낯선 지문에 끌리게 돼 있어요. 미안하니까 거기다 득점을 해주나 봐.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마음이 떨리네요. 정리를 해드리면 반드시 기출문제 확장해서 본다. 다른 기출문제를 확장해서 봐야 될 뿐더러 그리고 지역적 판례를 내진 않았다. 리딩 판례, 가장 기본되는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모든 민법 시험에서 물어봤던 판례를 등장을 시켰는데 다만 어렵고 낯설게 물어봤다. 사례형이라던가 이렇게. 그리고 법학은요. 예단을 암기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갖다 예단을 갖고 객관식을 푸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갑자기 리걸마인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사례를 진짜 사례처럼 푼다? 아니에요. 많이 연습했던 사례를 그대로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읽으시면서 지문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니요. 예단을 갖고 이건 항상 여기서 틀리게 나왔지? 이건 이렇게 돼 있었지? 그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겠네? 기본 강의 때,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법학은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는 3단으로 해갖고 예습, 강의,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수능 공부예요. 법학은 절대 예습을 선예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예습을 하죠. 목차라도 읽고 알아? 아니요.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규범이잖아요. 파란불에 건너라, 파란불에 건너는 거 맞죠? 파란불에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라. 이런 거 규범은 강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필요 없고요.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세요.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노무사 기출문제 가지고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파트별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시간 수업을 했다고 해서 4시간 과수법부터 신의칙 그리고 자연인의 행위능력까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쫙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장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관습법을 갖다 들었어요.
관습법, 펜, 제가 이거 잘 옛날 사람이라 이걸 못해갖고. 자, 관습법 파트를 강의를 듣고 그게 3페이지부터 한 7페이지까지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 문제를 그냥 푸세요. 그리고 나서 기본서로 다시 돌아와서 아, 이렇게 바꿔냈네? 이 지문을 이렇게 바꿔냈네? 그래야 이게 한 문제로 장악이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2조 신의칙에 관련된 것들을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 문제를 풀고 다시 기본서 나와서 아, 요거 계속 반복되는데 이 글자를 바꿔내는구나. 이 판례 바꿔내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씩 장동되는 거지. 그냥 쭉 강의 듣고 쭉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습 테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상 그러면 이제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민법 채권법에 대한 공부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필패다. 그러니까 민총만 가지고 뭐 어떻게 떼어보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채권법에 압도적으로 제가 이번에 강의 진행하면서도 채권법적인 것들을 많이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25문제나 나왔으니까요. 이거 15문제고요. 그리고 민총보다 채권이 훨씬 어렵고요.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높이자. 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뭐 임대차라던가 그다음에 또 어려운 뭐 그런 파트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역시나 전원합의체 리딩 판례 강사가 주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걸 반복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한번 자기결정 마음먹고 시작했으면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민법적으로는 수단채무입니다. 과정에서만 성간주물을 다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결과채무예요. 떨어지면 아, 황보수는 왜 이렇게 했어? 짜증이 확 나는 거고 제가 잘 못 가르쳤어도 어쩌다 붙었어. 그러면 최고의 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할 때 강사가 되는 게 선생님의 꿈이고 반드시 공인노무사 도무전을 하셨으면 결과를 이루셔서 1차 만족하시면 안 돼요. 2차까지 딱 하셔서 자격증을 획득하신 다음에 1차 강사지만 찾아오세요. 그럼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민법을 담당하시는 송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이라고 합니다. 앞에 황보순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겁을 엄청 많이 주셨죠. 민법 많이 해야 된다고. 예, 많이 해야 돼요. 이제 황보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학회에다 좀 문의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내는 그 출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할 때 이제 제가 조교해 와가지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이제 3년치에서 5년치 기출문제를 동봉을 해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20%는 난이도 상, 그 다음에 중간은 50%, 그 다음에 하는 30%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의지가 보이면 난이도를 교수님들한테 어렵게 내게 할 수 있어요. 한편에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한번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 아주머니들이 그 과천 정부 종합청사를 뚫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2차 시험을 보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대신 기조가 그래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민사법 학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민법이 기본법이 많이 죽어버렸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민법이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가 단순히 40문제로 늘어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는 처음 본 지문들은 나왔을 텐데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난이도 높게 해서 그게 정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공부랑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 한 타임 정도는 1차에는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문하고 이제 판례 해설 위주로 이제 가는데요. 예, 지금 뭐 제 양력이고 이거는 뭐 황보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사실문항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 형태 공부 필요가 아니고 하지만은 단순 암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지문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살짝 비틀어 버려요. 살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법률 용어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 문책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과목도 이렇게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법은 울고 들어갔다 웃고가 나올 수 있어요. 웃고. 예. 기본적으로 정리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예. 꼬우더라도 꼬우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이제 OX 지문도 나눠주고, 이제 뭐 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Q&A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시험에 합격 점수를 획득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상으로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복습 있죠. 복습을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출 지문집을 하나 사세요. 아니면은 그 객관식 문제집 기출된 거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밑줄을 긋는 작업도 같이 하시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리고 상승하는 난이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렇게도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할 때 교수님들 초빙을 할 때 45세에서 55세 사이의 나이 드신 교수님들을 초빙을 합니다. 이렇게 출제위원급으로 모셔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한번 선택을 받으시면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뭐 하지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일 먼저 봐요. 변리사 먼저 본단 말이에요. 변리사에서 그 나이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신이 출제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유사하게 나옵니다. 변형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그 전에 났던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연도에 봤던 거까지 기출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 교재를 통한 객관식 공부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황보순 선생님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제공도 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는 새로 이렇게 다 저희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해마다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민법 지문 어려우지만 그 1, 2차 수만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타임으로 나눴을 때 2타임을 하시더라도 꼭 한 타임은 이제 1차 공부. 기왕이면 민법 좀 해주세요. 민법이 아마 더 어려우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되는 지문이 기출된 그냥 눈에 띄는 지문도 있었지만 모르는 생소한 지문이 나왔는데 다음 해에는 그게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기본적으로 리딩 판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딩 판례를 변형을 해서 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례를 암기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나중에 객관식 문제 할 때는 사례 문제에다가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설명회는 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영학을 담당하시는 이인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얼굴 좀 푸세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얼굴 너무 굳어 있어. 어차피 지금 수업 들으신 거 아니고 그냥 설명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 경영학에 대한 얘기 좀 드릴 텐데 일단 뭐 간단하게 제 뭐 이력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설명해 드려 오신 거니까 그 노무사 1차 시험서의 경영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 시험부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항수도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냥 문항수만 늘린 게 아니라 난도도 무지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노무사 시험은 그 연차별의 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올해 난도 높았던 거 맞거든요. 하지만 그냥 각 시험에 대한 경영학에 대한 객관적인 난도를 놓고 보면 높았던 난도는 아니에요. 물론 쉬웠다는 얘기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단지 노무사 시험의 지금까지에 대한 출제 경향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어려웠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 거고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으냐면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 예측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잠깐 보시면 지금 되게 올해 시험에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경영학을 전체적으로 분야로 나눴을 때 지금 경영언론과 경영 전략을 묻고요. 그다음에 조직행동론과 인적자원관리. 물론 이제 이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행동론이 2차 시험 과목으로 바뀌면 인적자원관리가 인사노무관리로 되어 있는 거고 조직행동론이 경영조직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인사노무나 그 경영조직론은요 경영학에 대한 과목이 아니에요. 시험 과목의 명칭인 것 뿐이지 경영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과목 분류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쪽 편에도 익숙하시긴 하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경영조직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행동론과 그다음 인사노무관리에 해당하는 인적자원관리 두 개를 하나 묶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재무관리, 회계학, MIS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쪽이 22.5%, 여기가 22.5%다 더하면 45% 그리고 나머지가 55%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시사하는 바냐면 역시 예전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 예와 예 비중이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2차 시험을 같이 병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학을 어떻게 많이 해결하셨냐면 2차 시험에서 인사경주 하다가 막판에 경영 살짝 해야지 라는 형태로 하는 전략들 많이 세우셨고 아마 올해도 난도가 높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 예전엔 이쪽에 대한 비중이 높았을 때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이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신경은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율은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차 시험 과목 범위에다가 2차 시험 좀 다루는 범위까지 가봐야 맥시멈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전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딱 22.5 맞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이건 뭔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만든 숫자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가지고 제 전체적인 출제 경향들 일단 파악하시는 거고 제가 판단하는 선에서 이 기전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문항 40문항 증가로 인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도가 높아진 거라는 것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가는 게 그러니까 밑에 거 같죠? 그럼 공방법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미 얘기했잖아. 2차 시험 하면서 1차 살짝 경영학 왔다 넘어가시는 거 이제 안 돼요. 예,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영학 그 인사 경주의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착실하게 꾸준히 좀 내용 정리하시면서 경영학을 쌓아 가셔야만 1차 시험에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 직접적인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시면 2차 시험에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노무사 수험 쪽에 대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 2차 시험이 위주였던 거 맞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차 시험이 쉬웠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1차 시험은 어려워진 상태가 돼버렸고 이 기전은 계속 갈 거고 그 상황이라면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전략 수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역시나 단순 암경태 공부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 경영을 공부하시는 패턴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너무나 선호하시긴 하냐면
2차 시험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긴 한데 앞잡다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예. 앞잡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앞잡다다 보니까 무조건 외우시는 건데 1차는 안 돼요. 예. 왜 안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에 질문 몇 개 받았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차 시험 4과목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3과목과 경영학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뭐가 있죠? 나머지 3과목은 법과목이고요. 경영은 법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법과목인 것과 법과목이 아닌 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법과목은요. 출제자가 문제를 내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던 동일한 개념이라면 사용되는 용어가 달라질 수 없어요. 왜?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 근데 경영학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용어와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지만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학전은 없거든요. 그냥 경영학은 그냥 미국에 있는 경영학 갖다가 번역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라도 누가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용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그러니까 경영학을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어떤 우리 단기 속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단기 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용어만 달라지면 개념도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출제가 됐을 때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앞자 따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앞자를 땄어. 근데 시험장 들어갔더니 그 앞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게 멘탈이 갈라져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앞자 따는 형태, 단순 암기 형태의 공부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냐?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어가 정리가 되면 어떤 용어를 가지고 이게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학은 무조건 이해가 우선이에요. 예, 무조건 앞자 딴다든지 OX 형태 공부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용들 유추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이 형태의 공법을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출제 유형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대부분이냐면 일단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근데 법전 같은 건 경영학전이 없으니까 그 개념을 똑같은 문장으로 풀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형태로 풀어내는 거니까 이 문장 풀어낸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선행돼야만 그 문장이 응용되었을 때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옳지 않은 문장인지가 파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경영학은 암기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 그리고 여기서 또 경영학은 암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보시는 거 아니고 지금 이제 1차 목적이니까 객관식 시험 보시는 거고요. 객관식 시험은 어떤 출제자가 문장이나 용어를 썼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경영학은요 법전에 있는 그런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치기 할 일은 없어.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무조건 이해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그 경영학을 이제 강의하다 보면 그 특히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노무사 쪽에서 강의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거 사실 노무사 시험을 선택한 이유도 이거더라고요. 숫자. 예, 근데 하필이면 이제 경영 안에 재무관리랑 회계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지만 또 버릴 수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한 20% 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릴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재무관이랑 회계학을 다 할 것이냐? 그럼 미쳐요. 예. 그 재무관이랑 회계학만 가지고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필요한 것들 위주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했지 버리는 얘기는 안 했잖아. 네, 버림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재무관 회계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서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는 분명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런 전략의 주요한 방법, 주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시험 성격상 1차 시험이 절대평가이니까 또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 과라 없이 평균 6점 맞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 가장 가성비 좋게 합격하신 거잖아요. 평균 7점, 8점 받으면 뭐 할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관 회계학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자. 예, 그래서 고유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거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몇 가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항상 경영학을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학은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몸에도 배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입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나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 준비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건데, 그럼 이제 점점 시험 날짜 임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이제 뭐가 더 중요할까? 기초를 잡는 건 아닌 거잖아요. 시험 날짜 임박해졌으니까. 당연히 회독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상태가 되고, 그 회독수를 늘릴 때 그 두꺼운 기본서 가지고 회독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막판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아티클, 자료 같은 것들은 필요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뭘 많이 강조해 드리냐면 서브노트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정리하면서 지금 뭐 설명하자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에 받은 질문들 중에 몇 가지 질문들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그럼 도대체 이 노무사 1차 경영의 난도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가장 핫 이슈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뭐 공기업 쪽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쪽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 3개죠. 경영학에 들어가 있는 게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그럼 아까 좀 전에 열거해드린 그런 것들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왜 각 시험들마다 난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뭐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까? 공인노무사 시험 역시 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역시 기출문제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100%, 이건 100%예요.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출제위원들은 공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면 패턴 딱 보이거든요. 저도 수험 쪽에서 적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험 쪽에서 강의한 경력만 가지면 올해 20년이니까 저도 그 경험치기라는 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쭉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분명 이 세 시험은 출제위원이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난도의 차이가 있어요. 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제외한 상태에서 난도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높은 난도가 가맹거래사, 그 다음이 경영지도사, 그 다음이 공인노무사였었어요. 자, 물론 전제 깔았어. 2024년을 제외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하지만 우리는 2024년 이후를 봐야 되는 상태고, 그 이후의 상태를 보고 2024년도 기출문제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역시나 가맹거래사 시험 수준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기준이 되는 건 기출문제밖에 없을 테니까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기출문제는 결국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출문제가 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출문제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그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그게 합격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시험은 아니세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경영학은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우선이다. 아니,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와 사전 질문 받은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 설명의 자리에서 뵙고요. 혹시 그 뒤에 경영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더 남아 있을 거니까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혹시 이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연락처 좀 남겨드리면 일단 제 이메일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네이버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있고, 네이버 카페 통해서 저한테 질의응답하시면 할 수 있을 거고, 요게 또 제가 자료도 좀 올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하고 유튜브인데, 일단 유튜브는 지금 사망 직전이에요. 네, 제가 지금 업로드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일단 그 자료 업로드되는 건 그나마 괜찮아 살려놓고 있는데, 이제 업로드한 지 오래됐으니까 일단 참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제가 왜 드리고 있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활용한 인스타 아니고요. 딱 수업 목적성을 제가 만들어 놓고 인스타인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경영 공부하실 때 아까 제가 익숙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 카드 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주제별로 해가지고 메모리 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좀 잘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참조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경영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냥 저와 같이 경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인상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 합격할 상이세요? 네, 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경제학 장성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작을 담당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요즘 AI랑 좀 많이 놀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런 전제를 달지 않고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배가 하나 있어요. 배 위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있는데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노무사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 1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노동 경제학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가끔은 노동 경제학 준비할 때 경작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GS 3기, 2기 뭐 이렇게 다 끝났는데 3기 하고 있는데 노경 선택자의 고득점자를 보면 1차 때 경작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고득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경작 모르는데요? 상관없긴 해. 근데 비중 자체가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2차 때 선택 과목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경을 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 경작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한켠에 조금 약간 경작에 두려움이 있다. 경작과 전공인데 그러면 경영학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무사 시험은 난이도도 되게 낮았고요. 시험 범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할 때는 저도 7월에 강의를 시작하지 않고 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해도 충분히 넘치고 차라리 GS 연기 노동경제 하시다 보면 대부분이 다 1차 공부랑 겹치기 때문에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시험 난이도도 올라가고요. 범위도 많아졌어요. 가끔은 뭐 회계사 시험보다 뭐 올라가는 등 그렇진 않고요. 한 공무원 시험 정도 아니면 간평사 시험 정도 그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재도 아예 싹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근데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1차 때 경작을 하시면서 GS 연기를 병행하시게 되면 노경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서운 그림이죠. 지옥을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를 따라오시면 책도 새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 강의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리고 객관식 모의고사 이걸 통해서 천국으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에 제가 도움될 만한 거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한 4만 명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경제학 입문 같은 거 아니면 기초경제 수학 같은 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 할 때 수학, 숫자 두렵습니다. 연립방정식 정도만 풀면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 정규 커리 말고 제가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도록 몇 개 짜투리 강의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가 회원수가 한 2,400명 정도니까 노경 선택하는 분들은 다 가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시게 되면 또 도와주는 조교 선생님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여기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막 답변도 너무 과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이라 이런 것들은 이전에 질문 같은 거 올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도 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질문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얻어내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노경까지 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쉽게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사회보험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소희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1차 사회보험법, 2차 노동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작게 적어 놓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기재해 두셨다가 수험 방향이나 사회보험법 공부 방법, 궁금하신 내용 질문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좀 들었는데 준비한 내용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시험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는 5과목이고요. 객관식 시험인데 사실은 1차 이제 절대평가죠. 그래서 전에는 오히려 절대평가라는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남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평가면은 남들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좀 이제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른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2차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었는데 1차도 지금은 이제 좀 준비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2교시로 바뀌면서 2교시로 바뀌면서 2교시에는 120분 시험 동안에 민법이랑 사회보험법 선택 과목을 이제 보게 되고요. 과목별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공부하셔야 될 범위나 양이 사실 좀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난 시험부터 합격률을 보셨을 때 기존에는 50%에서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20%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차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이랑 같이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2차 개강하기 전에 뭐를 좀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당연히 1차 공부를 미리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좀 이제 준비를 바로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지금은 1월에 들을지 7, 8월에 들을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사보법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올해 듣는 것보다 내년에 듣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미리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다라고 했을 때 아예 내용이 달라질 만큼 개정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7, 8월에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도 좀 개정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공유를 저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내용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2차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차를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되냐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7, 8월에 미리 기본이론이나 민법, 사회보험법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셨다가 내년에는 2차를 같이 1차랑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뤘다가 내년 1월에 듣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2차에 아무래도 치이기 때문에 1차를 결국 미루다가 시험 뭐 2달 전, 3달 전 이때 하시다가 막 꽈락이 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좀 7, 8월에 미리 강의를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익숙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사회보험법이 어떤 과목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1차 과목 중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불합격하시는 유형을 보면요. 민법에서 꽈락이 나거나 아니면 사보법에서 꽈락이 나거나 아니면은 꽈락은 없지만 평균이 60점이 미달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차 과목 중에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 2차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제일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과목 중에 강의를 들어도 결국 마지막까지 좀 내가 헷갈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과목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아예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사회보험법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6개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 과목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사대보험법이 아니라 사회보험법이죠. 그래서 이 내용 보셨을 때 사회보험법이 어떤 법령인지는 저희가 본 수업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고용, 산재, 건강연금 이 4대 보험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법령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출제 비중을 보면은 주로 고용, 산재, 징수에 좀 몰려 있죠. 저희가 노무사인데 이거 왜 시험 과목에 들어있냐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시면은 하실 수 있는 업무 중에 급여 아웃소싱 4대 보험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거를 이제 사업주나 사업장으로부터 이제 대행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차 시험 과목에 있고요. 이 4대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용 산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 사업장에 좀 다녀야지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건강이랑 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 산재 징수 이 세 법령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건강연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2문제씩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법령은 좀 버리는 식으로 한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산재징수 이렇게 4과목 준비를 하셔서 70점을 맞으셨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저도 그렇게 좀 가이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건강이랑 연금이 이제 출제 문항수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그러니까 이런 법령들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사회보험법 관련해서 이미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공부를 해도 뭐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셨을 때 분명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그 표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예시 보시면은 직업안정기관 분명히 한국말이죠. 그래서 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표현인지, 어떤 것을 지칭하는 내용인지 이해하고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 구직급여 이런 것들이 어떤 용어인지 사실은 강의만 들으셨을 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거고요.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니까 구직급여가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인데 법적으로는 실업급여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지인분들이 나 실업급여 받아 라고 했을 때 그 실업급여는 사실은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저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이죠. 책 뭐 몇 페이지고 이런 내용 다 알겠는데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암기 부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겁니다. 사전 질문 중에 사회보험법 암기가 의미가 있냐 이런 문의를 주시는데 암기를 안 하면은 이제 맞추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원래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 이해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푸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셔도 그냥 내가 책을 한 번 읽었을 때 그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어느 정도의 암기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과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법 어떻게 준비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만 하셔서 되는 건 아니고 이해랑 암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법령별로 이 지금 줄글, 이 법령의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 관련해서는 이제 밑에 그림으로 좀 그려두었는데 다 외우면 합격하는 거죠. 저희 1차, 2차
모든 과목 그냥 책을 내가 다 외웠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외워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좀 잘 외울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암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읽어서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강의 때 좀 이렇게 갈라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제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그 빈칸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7, 8월 들으시면은 이 빈칸 테스트 정도만 숙지를 해주시고 추가로 복습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복습하실 필요는 없을 때는 그냥 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공부를 하셔야 될 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이드 좀 삼아서 따라오시면은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법은 어떤 이제 목적의 어떤 배경의 법인지 이해하실 수 있고 용어나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혼자 마무리 하시는데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쪽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담은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저희 수업 잘 들으시고 수업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책 쭉 보면은 푸실 수 있는 정도로 드리는데 지금 7, 8월에 이렇게 한번 외우셨다가 까먹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객관식 저희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공부할 때 나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원래 그냥 뭐 기본 내용보다는 기출 문제를 일단 푼다. 그래서 선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 반복되는 표현들, 요런 것들을 봐서 어떤 감을 익혀서 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본다. 이런 쪽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이쪽에 더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시험 경향을 봤을 때에는 요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의 경우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문제를 안 낼 순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구직급여. 그럼 그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유의미하겠지만 그거 위에 나머지 내용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포인트가 반복되는지 내가 공부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감각을 익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커리큘럼 한번 보시면 7, 8월 1, 2월 둘 다 기본 이론 이제 강의를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밑에 2차 컬이랑 같이 보시면 지금은 2차 강의가 없지만 나중에 1, 2월 되면은 2차 GS 1기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1차 합격하셔서 내년에 2차만 하시는 분들이랑 이걸 같이 따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1차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이제 개강하지 않은 2차 GS 연기를 듣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게 낫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에는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컨셉이 뭔지, 이게 어떤 목적, 어떤 내용의 법인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처음 보는 생소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각 법별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내용, 요렇게 좀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할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 숙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좀 감을 익혀 나가시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벼운 사회보험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얇게 저술한 책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 올해 8월에 다시 개정본을 낼 예정이고요. 따로 서브노트를 사회보험법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서브노트에 준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이제 그걸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문제풀이 때 사용할 교재를 또 출간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게 오히려 저희가 서브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요거를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사회보험법은 법명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법조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법조문을 그 문장을 다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읽고 이해하신 다음에 그걸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풀어내실 수 있으면은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의 때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거나 내용을 보실 때 이런 키워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한국말인데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서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서 양을 줄여내시고 한번 반복한 내용 가지고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따가 뒤에 또 남아서 궁금하신 점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노동법 박원철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예,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요. 지금까지 1차 위주로 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1차만 준비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면 일단 뭐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제가 노동법 아직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사 경력은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14년 차 지금 들어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그냥 노무사로만 살진 않았고 기업에서 인사노무 담당하면서 실제 그 노무사 업무도 하고 지금 노무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기업 경력도 있습니다. 그다음 강의도 제가 지금 프라임법학원에서는 1, 2차 동시에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무원 학원을 어쩌다 보니까 3개가 돼버렸어요. 해달라 하니까 그냥 다 받아주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 소개를 드리고 동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 질문지 들어오신 것도 좀 주신 거 보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무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자, 절대평가 시험이고 60점 이상이면 된다. 40점 미만 꽈락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되게 쉬운 얘기였어요. 60점은 뭐 대충 뭐 한두 달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격률 보시다시피 크게 차이 나죠. 한때는 60%까지 임박했는데 지금은 22%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험 카페 가보시면은 올해 정말 힘들었다, 뭐 몇 개월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 준비해야 되는 것은 2차다. 왜냐하면 1차는 합격하시면은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차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럼 1차 붙으면은 2번을 칠 수 있어요. 올해 한 번 2차 시험 치고 내년도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5월에 시험, 9월에 2차. 자, 여기 간격이 너무 좁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힘든 거예요. 원래 1차, 2차 시험이 뭐 둘 다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동차 시험이 동차 합격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는 1차를 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쳤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합격자 발표 혹시나 모르니까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본격적으로 2차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기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2차 시험이 핵심이고 1차는 허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붙으면 2차를 2번 응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강의가 개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2차 시험을 9월 달에 개강을 하면 그때부터 강의를 쭉 들으시다가 1월 달쯤에 이제 곁다리로 1차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1차 강의를 듣고 그러다가 3월, 4월쯤부터는 1차 몰입. 그렇게 해서 1차 합격. 2차는 그 전에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서 나중에 1차 붙고 난 다음에 2차에 다시 올인. 이런 식으로 가셨었어요. 근데 이 전략이 이제는 힘들다라는 거죠.
왜? 1차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면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어가면서 1차를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합격이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지금 제가 이 강의 스케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9월부터는 2차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1차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6월, 7월, 8월 달에 여러분들이 1차 강의를 다 듣고 벌써 기본 이론 끝내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 달부터 개강하는 GS 연기라고 하는 2차 강의를 쭉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수험생 때도 하고 싶었던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학원들이 개강을 안 해줬어요. 개강을 안 해줘서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도 빨리빨리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작년 걸 들을 게 아니란 겁니다. 법도 개정되고 판례도 새롭게 나오는데 새로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 지금 딱 시작하면 언제부터 수험 시작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오늘 듣고 바로 그냥 1차 강의 시작하고 1차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2차로 옮겨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문항수가 확대됐고 난이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십니다. 그냥 어려워졌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 합격수기 찾다 보면은 뭐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다 집어치우세요.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내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그냥 스스로 셀프로 위인전기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나는 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리스크 없이 붙는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2차인데 자 2차는 공부해봐야 결국 알게 되는데 요약만 하자면 본격적 경쟁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만 넘으면 다 붙어요. 그때는 다들 동료고 친구예요. 근데 2차부터는 이제는 300명, 뭐 350명 이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한 줄이라도 더 썼으면 내가 붙는 거고 나의 친구나 나의 동료가 조금이라도 더 잘 썼다 하면 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암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 암기를 내가 더 똑바로 더 완벽하게 현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2차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관식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학점 기준으로 그 과에서 탑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합격한다. 그리고 쓰는 분량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 주관식 그냥 백지 답안지입니다. 밑줄만 있어요. 이거를 뭐 15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좀 상당하겠죠. 외워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동차반 듣는 분들 카페 있습니다. 보면은 안 써져요. 안 외워져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년 내내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충분하게 다른 거 몰입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려면 빨리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망각됩니다. 사람인지라 기억을 계속 한다는 거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투입하고 또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또 외우지만 않고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썰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상당히 들여야 되는 게 2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1차 설명인 줄 알았는데 계속 2차만 얘기하죠. 종합적으로 보란 거예요. 시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GS 연기 1기, 2기, 3기라고 돼 있는 게 이게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을 대비한 강의 스케줄이에요.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기해 놓은 게 이게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5월, 2차 시험 9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언제부터 공부하냐? 자, 요 강의를 쭉 따라와야 1년 내내 2차로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요때 1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GS 연기, GS 1기 이쪽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남들은 이거 연기 1기 듣다가 그제서야 1차로 가요. 요때가 중요하거든요. 2기, 3기 강의가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모의고사 쓰는 거예요. 외워서 이제 내가 외웠는지를 체크하고 부족하면 또 외우고 할 시기가 요 시기인데 요 시기에 나는 1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대로 되돌아오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이때 충실하게 2차를 공부하셔야 되고 1차를 다 완성해놓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 이론 듣고 그리고 2차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객관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회 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셨을 텐데 한 타임 정도는 1차에 투자해라. 이게 뭐냐면요. 하루를 3등분 하는 거예요. 아침 공부, 점심 공부, 저녁 공부.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1차에 몰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침, 점심은 2차 공부하다가 마지막 저녁 또는 주중에는 2차만 하다가
주말에는 1차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전략을 나중에 해서 1차, 2차를 동시에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바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시작을 먼저 빨리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1차 노동법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결국 강의를 잘 활용해야 돼요. 혼자 공부해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랬을 때 시험에 나올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험에 나올 부분,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내지는 않단 말이죠. 이유가 있고 실무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출제 포인트를 빨리 파악하시면은 당연히 객관식 문제를 아무리 비틀어내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기할 내용, 이해할 부분을 구분해라 라고 했는데 노동법은요, 판례와 조문이 나와요. 판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말을 바꾸거든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의미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보기가 나왔을 때 이 말이 이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암기는요, 숫자가 나와요. 10일, 15일,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누가 이런 주어들을 막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풀면서 이 단어를 바꿔내는구나 하고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의 암기, 판례 이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러면 객관식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 모의고사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은 감이 빨리 오실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부속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속법령이 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이걸 다 외운다라고 하면은 뭐 1000개가 육박하는 그 조문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 이것도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압축하고 그 부분에서 또 왜 어떤 이유로 이걸 바꿔낼까? 어떤 부분이 삼정을 판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고요. 2차는요. 주관식이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 논문 작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그 법정 용어, 법정 논리 구조를 계속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냐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효율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안 해보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앞서도 제 양력 보여드렸듯이 대학원에서도 현재 공부하고 있고 실무를 통한 이해를 높이는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교재에 있는 판례들 중에서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가 1심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 저는 현재 그냥 강의만 하고 실무라에 내팽겨치고 있는 그런 노무사가 아니에요. 저는 현재에서도 지금 뛰고 있고 현재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형 노무사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노동법이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어필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험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출제 포인트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쟁점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너무 잡다하게 강의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거 좀 시간을 아껴가지고 1,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강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유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뭐 7월달, 8월달 하는 그때부터 바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바로 OX 문제,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 하시면서 바로바로 실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는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붙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급해 하는데요. 이 조급해 한다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있고 그리고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공부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실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꼭 맞는 길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은 어디 있지 않아요. 합격수기나 남들이 추천한 방법이 있지 않고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수기가 가이드를 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누구는 스카가 괜찮고 누구는 그냥 개방형 독서실이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맞춤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빨리 베스트 피스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제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카페가 다음 카페 여기 있거든요.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그 영상 또는 합격수기 쓴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대략 어떻게 공부하고 제 강의 스타일 어떤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네, 다음 순서로 노동법을 담당하시는 이장훈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사담을 말씀드리면은 마이크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팀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제가 좀 빠르게 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 졸업했고요. 이제 올해까지 하면 강의가 이제 10년차 강의하고 있고, 프라임에서 1차, 2차 노동법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관련돼서 기본서, 그리고 판례집, 사례집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관련돼서도 기본서,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이 있고, 가제본으로 이제 서브노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장표인데, 제가 이제 좀 긴장을 해가지고 하나 빼먹었어. 저기 맨 뒤에서요. 마이크를 딱 잡으면은 뭘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앞에서 강사님들이 다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사분 중에서 마지막 순서니까 조금 귀찮아도 좀 여러분들 귀찮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귀찮아도. 자,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귀찮아도. 이게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냐? 앞에서 김수희 노무사님도 말씀드렸고 박원철 노무사님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2차 커리를요, 당해년도 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9월에 시작하면요, 내년도 1차 떨어질 가능성이 어마무시해요. 김수희 노무사님이 장표했을 때 뭐가 있었죠? 맨 밑에 합격률 22%. 그죠? 출월인이 9,602명이었는데 합격자가 딸랑 2,150명. 그죠? 그러니까 2차 위주로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1차 떨어질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갭을 잡으시려면 남들보다 빠른, 이게 뭐죠? 하나, 둘, 두 달. 두 달 전에 꼭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인노무사 시험이 9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월부터야. 모든 시험은요, 1차 합격하고 2차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공인노무사 시험만 2차 보면서 1차 슬렁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게 뭘까? 남들보다 20%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위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 뒤에서 제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좀 환기시켜서. 그리고 제가 오늘 올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올해 여러분들 복수 정답이 한 문제가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를 쭉 풀어보는데요. 문제가 좀 이상한 게 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학원 강사님들 많은데 유일하게 저만 이의 제기를 제가 카페에다 올렸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저도 직접 산업인력관리공단 학습 관련된 부장님, 그리고 공인노무사회하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려가지고요.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문제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두어 분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는 이제 이따가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덕분에 1차 턱걸이도 넘어갔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 자랑하면서 오늘 약간 어깨에 좀 뽕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일단 노동법 공부 방법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법 과목은요, 다들 알아. 법이 뭐고 판례가 뭔지. 법하고 판례 나온대요. 누구나 알아. 근데 포인트는 1차 과목은요, 아직까지는 법 규정 OX 그리고 판례 결론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노동법은 법 규정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사례 문제를 푸는데 갑과 을이 다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오라. 그럼 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을이 다투겠죠? 그럼 을을 설득시켜야 돼. 을을 승복시켜야 됩니다. 그 승복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판례로 쭉 길어지거든요. 그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좀 많이 굉장히 생소한데, 우리가 법률 규정은요, 추상적이에요. 해석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인데, 비법이신 분들, 일반 민간인들은 추상적인 법 규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는데, 그 풀이도 만만치가 않죠. 그게 판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회사에서 당신 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왜 나가야 되지? 다투고 싶죠. 그럼 맨 처음 보는 게 뭐다? 법률 규정.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해. 근데 정당한 이유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뭐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질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이제 뭐야? 사회통념이 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질 사유가 무엇이냐? 길게 써 있습니다.
길게. 자, 그래서 이거 장표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1차에서는 과거에 쉽게 나올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합리적 이유 없이, 그럼 X. 그러다가 이제 판례 문제로 법 규정 대신에 판례 문제로 바뀌고,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가 취업규칙 분립변경과 관련해 가지고요, 2차 판례 근거 묻는 게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참고로 제 33회 기출 총평 보시면요, 제가 전체 그 출제 경향이라던가 그리고 출제 문제 분석 다 해놨는데 중복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학습 전략인데요. 아까 박원철 노무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합격 수기만 따라가. 근데 합격 수기는요, 말 그대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불합격 수기가 있으면 불합격 수기를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 불합격 수기는요, 공통분모거든.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합격 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역량과 주어진 시간,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전업 수험생인지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에 따라 가지고 수험 전략을 다 세우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1년 안에 합격 못하죠? 내년에 다시 봐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1년 안에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좀 비속어 쓰겠습니다. 쇼부 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역대 합격 그 통계표를 보면요, 우리가 합격했던 20대 확률 그리고 비중 30대 40대가 거의 동일합니다. 통계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래서 내가 직장인이야, 내가 과거에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장기 계획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시험과 연계된 공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기 합격하려면 당연히 2차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9월부터 2차 하시면 1차 떨어져. 그럼 1차 떨어지면 2차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요거다. 2달 전에 1차를 꼭 어느 정도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1차 과목 중에서요, 우리가 2차 과목과 연계된 게 뭐다? 노동법 하나죠. 그래서 노동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게 해서 2차와 연계된 부분을 미리 1차 때 하셔야 돼요. 우리가 1차 과목, 2차 과목으로 나눠졌다고 해서 노동법을 1차 위주로 또는 2차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 1차 공부할 때는 반드시 2차와 연계돼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평가 아니면 절대평가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 맞출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출제지분 당보란 뭐냐? 제가 지금 뭐 장표 시간 관계상 장표는 다 날렸는데 우리가 법률 규정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법이 맨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뀝니다. 자,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오지선단대 지문 깔 때요. 자, 다음 중 만든 것을 고르시오 하면요, 보기 4개를 틀린 걸로 바꿔야 돼. 그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보기 4개는 있는 거 깔아주고 한 문제만 바꾸면 되겠죠. 뭐가 많이 출제될까요? 당연히 오답형.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답형 지문 자체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오답형으로 많이 빈출되고 오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만 체크해서 지문에 단거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커리, 제가 이제 학원 강사긴 하지만 객관식 문제 커리 들어주면 저도 수입 높아지고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왜? 2차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1차 다 합니까? 그래서 1차에서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뭐다?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최소화한다. 근데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최소화하려면 1차 기본 이론 때 우리가 객관식으로 문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 강의 특징 이제 빠르게 좀 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저는 교재 자체가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객관식 OX 지문을요, 모든 기본서에 다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한 압축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진짜 책 쓰기 위해서요, 정말 눈알이 빠진 줄 알았습니다. 돋보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노안인데, 이렇게 해서 모든 지문들을 다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형광 패치란 것들은 다 기출지문. 그리고 위에 첨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답지문.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통합해서 기본서를 썼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객관식이랑
그리고 기본율이랑 통합한 것. 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포인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표화시켜서 암기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직 객관식 노동법은 제가 그 출판되진 않고 가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2차랑 연계되는 것으로서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PPT 판서를 통한 정리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흑칠판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 그때 이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팔이 지금은 이제 근골격식실에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 자, 그러던 찰나에 학원 측에서 이제 전자칠판을 좀 이용해서 강의를 추천해가지고 한 지금 1차 강의가 지금 올해 하면 4년 차거든요. 그래서 PPT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 화면인데, 판서하는 내용을 제가 실질적으로 노가다로 PPT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브 노트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2차 공부와 연계성을 강화를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1차에서 나오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노동법은 강사분을 바꾸시면 안 돼요. 강사분을 1차, 2차를. 왜냐하면 1차, 2차를 바꾸면요, 연계성이 떨어져. 근데 1차 만일에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이 수험생이 2차 때 내 수업을 들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2차 내용을 연계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차, 2차 강사님은 같이 따라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뜨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에코학습법을 제가 명명해서 하는데, 제 세대는 에코학습법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 요즘 세대는 좀 귀찮나 봐. 에코학습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원 가면 강사가 선창하면 영어 발음하면 수험생들이 따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에코학습법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판례 두 문자를 만들어서 다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는 통했어. 근데 요즘 분들은 좀 많이 귀찮아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성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 다 됐다 가잖아요. 저 성격이 쉽게 안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올해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오신 분 있으면 제가 연기 읽기까지는 에코학습법으로 여러분들 판례 암기 다 시켜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시험 보려고 마음 먹었죠. 그럼 어떻게 돼? 자, 책을 사면요, 매일매일 개근 도서관 출근해서 공부를 해라. 사고 개근책 한번 해보실래요? 속으로 사고 개근책. 그럼 끝나요. 판례 하나. 자, 사고 개근책 동그라미 찾았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의 판례를 제가 최대치로 암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1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15X 핵심 지문 테스트를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1차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차 판례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7, 8월 강의 때는 할 거고요. 1월 달에는 이제 1차용으로 OS 퀴즈를 제가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전화번호를 오픈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어가지고 매일 언제 씁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질문을 딱 하는데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해.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이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제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냥 과외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시 그 상담을 이렇게 연락처를 오픈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내년도 1차 합격뿐만 아니라 2차 합격까지 해서 여러분들 공인 노무사로서 같이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길죠. 근데 이제 등록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 빠르게 핵심만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지금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못 보신 분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튜브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설명에 일단 그 구글 설문지를 내일 점심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은 이 가이드북하고 에코백하고 수업용 자를 일단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제 추가 10% 할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의가 어디까지 할인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단과가 지금 20% 할인이 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단과를 결제할 수 있는데 그 금액에서 또 추가로
10%를 할인해드린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20% 할인하면 8만 원이죠. 그래서 8만 원에서 10%를 할인해드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쪽에 이제 합격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심심할 때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프라임법학원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합격 수기 게시판에 이제 보면 이렇게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보통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할 부분은 벤치마킹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까 이제 좀 뒤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9월 달이나 12월, 1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동차로 좀 붙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알뜰하게 하면 어차피 이제 수험 기간을 어떻게 보면 1차긴 하지만 남들보다 2개월 앞서서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에서 김소희 노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보면은 1차 말고 이제 2차 위주로 하고 1차는 약간 곁다리 형식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숫자가 이제 좀 의미하는 거는 이제 1차도 충분한 절대 그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7, 8월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1차를 곁다리로 해가지고 하는 그 커리큘럼의 모든 학원의 공통적인 커리큘럼인데, 지금 저희 강사진도 그렇고 저희 학원 측도 그렇고 어떤 1차에 대해서 저희 쪽에 수강하시는 분들만큼은 최대한 1차에 좀 합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왜 1점 모자라서 꽈락 하는 것보다 그래도 10점 남아서 합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다 이 기본하고 문제풀이 이 과정만으로는 조금 뭔가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월 달 강의는 좀 앞서가지고 한 12월 중순 정도의 기본 이론을 뭐 어차피 동영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은 2차 하시면서 많이 보시니까 이 정도의 조금 1차를 개강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남는 요 기간 동안에 좀 진도별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올해 1차 수험생분들하고 해서 이제 카페나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문제를 좀 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항수가 늘어나고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근데 진도별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좀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나 나머지 정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일일 핵심 정리 특강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속법령 특강도 원래 저희가 1회나 2회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부속법령 특강이 빡세게 나와서 저희가 4회 정도로 해가지고 또 기수강생들한테는 또 무료로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핵심 문구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부 비율도 해가지고 2차 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다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좀 1차를 어느 정도 지금 뭐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들어도 되지 않나,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거랑 지금 뼈대를 잡고 나중에 개정된 부분하고 살만 붙이는 거랑은 저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강종합반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단과 해가지고 20% 할인된 금액에도 추가 10% 할인이 적용되고, 요것도 추가 10% 할인 금액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종합반하고 합격보장 종합반은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합격보장반은 말 그대로 이제 불합격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종합반을 무료로 이제 드린다는 그 의미고요. 이 두 개 차이점이, 과정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합격보장 종합반은 이제 7, 8월에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듣고 이 1, 2월 기본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번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사람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7, 8월 강의로 듣고 1, 2월로 해가지고 좀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마스터나 합격보장반 이거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2차 GS 연기 이제 동영상 해가지고 1차 하시면서 뭔가 본인이 2차 행정쟁송이라든지, 왜냐면은 행정쟁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공부하실 때 많이 책상을 발로 차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행정쟁송은 미리 한번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뭐 노동법이나 인사 경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2차 GS 연기도 같이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할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종합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0% 할인이 적용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 좌측에 이제 합격 보장 패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동영상 강의도 있고, 둘 중에 이제 하나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합격 보장 패스로 들어가시면은 좀 스크롤 내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 다 10% 추가 할인 적용 대상이니까 카톡 채널 프라임 공인노무사로 지금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도 그렇고 실강 계신 분도 해가지고 일단은 내일 오후 5시까지 해서 저희가 쿠폰 발급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개강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금 나눠드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좀 입문 무료 특강을 황보수정 교수님이 좀 진행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무료로 또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오기 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수강하시고 좀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를.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PC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퀵 배너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보면은 요 화면에 나오는데, 이 프라임 팁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쪽에 이제 그 2차 준비할 때 모양자는 이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희 1층 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프라임 카톡 해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합격생 멘토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김소은 노무사님을 합격 멘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톡 채널로 해가지고 프라임 공인노무사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뭔가 합격생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하우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뭔가 수험 기간에 맞춰가지고 진입 시기하고 이제 나가려는 시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자리가 몇 자리 없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관독이라고 이제 여기 신림동에 이제 유명한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이제 제휴로 해가지고 2만 원 할인해 주는 해서 저희 쪽 수강증을 들고 가면은 이제 이쪽에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운영하는 걸 보면 교시제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처럼 뭐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해가지고 교시제로 운영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대기만 7명 있고 자리가 거의 없고, 거의 뭐 120명, 130명 중에 60명이 거의 노무사 수험생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무사 수험생 많은 독서실 찾거나 관리 빡세게 해주는 독서실 좀 원하시면 요런 게 있다. 요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프라임 신관에 지금 보면은 1층 전문 앞에 녹두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이제 좀 자습실을 대부분 다 제공하지 않는데, 간단하게 수업 전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오셔가지고 복습까지 다 하고 할 때 요 비용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등록을 가능하니까, 그래서 1층에 이제 매월 할인 코드를 저희가 두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할인 코드 확인하시고 저쪽 앞에 가가지고 바로 한 5m, 10m 정도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키오스크 이용하셔가지고 요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 금액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문의사항은 이제 02888-0112나 이제 프라임 공인노무사로 이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